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교수님,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됐다 안 됐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관심사가 아니니까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과연 얻은 게 있는 겁니까? 뭐 얻을 건 없죠. 그런데 이제 일단 명함이라도 내밀어 봤던 거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경선이. 예. 자기 존재감을 좀 알릴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요번에도 보니까 막 최고 득표한 거 아니에요? 89.9%면 그냥 예. 90%죠 뭐. 당이 이제 일색화가 된 거고 그 바탕에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비명학설 이걸 통해서 당에서 자기한테 대항할 수 있는 싹을 몽땅 다 밟아버린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적대자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어냈거든요. 왜냐하면 남은 것들도 있지만 적어도 대선 출마 가능성에 영향을 끼치는 예. 그런 리스크는 좀 건너간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대법 판결이 남아 있긴 전원합 하지만 비슷입니다. 대법에서 막 서두르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심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2점 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뒤집는다 하더라도 그 파기 재판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파기환송입니다. 된다면 대선 출마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태까지 꺼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는 뭐냐면 일단 이재명의 인성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예. 또 사법 리스크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 인물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또 하나는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결혼도 낙무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딱 불식시켜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칠 것 없이 확 나가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김동연하고 김경수 같은 경우가 강하게 맞붙을 수가 없어요. 강하게 붙으려면 밑에 세력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세력이 붙을 세력이 없는 거예요.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안 김동연, 김경수 캠프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다 어디에 줄 쓴 겁니까? 공천 네. 받거든. 지난번 공천 어떻게 하는지 봤거든. 그걸 봤는데 그걸 보고 괜히 김동연하고 김경수한테 붙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홀몸으로 싸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잃었느냐 하면 또 잃을 것도 없어요. 네. 그냥 나가 본 거죠. 그래서 김동연이 뭐 김경수보다 조금 앞서긴 했는데 그건 별로 뭐 몇 퍼센트 차이니까 큰 의미는 좀 없는 것 같고 예. 뭐 차기 경쟁에서 다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네. 차기 경쟁에서 과연 김동연, 김경수 이 사람들한테 친명이 예.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경기지사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 그렇죠. 운명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그건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네. 이재명 같은 경우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박용진 만나가지고 처음에 화합하자, 통합하겠다 막 이러더니 뭐라 그랬어요? 검찰과 박용진. 내통했다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뒤통수를 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박용진도 거기 붙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붙긴 했는데 예. 문제는 왜냐면 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아마 선거 치를 동안에는 아마 단합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서로 또 그걸 할 겁니다. 나름대로 공을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재명 당선에 쉽게 말하면 다 차려놓은 거거든. 예. 사실 그냥 있으면 밥상인데 얘들이 도움도 사실 필요 없거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적으로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으려고 하는 네. 나도 당선에 기여를 했다. 나도 이 당에 내 몫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예. 위해서는 아마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아마 선거운동을 치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밖에 없죠. 네. 들리는 말로는 밥상 위에 숟가락이 한 5만 개는 올라올 5만 거다는 개는 이야기가 올라올 거죠. 네.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성 관리 또 표정 관리까지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 보수 대통령 묘소를 다 참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는 이런 머리 굴릴 줄은 알아요. 네. 국힘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머리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정석 아니에요? 지금 진보하고 중도는 결집 끝냈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 보수를 확장해야겠다라는 거죠. 그 상징적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이승만하고 박정희거든요. 예, 예. 이승만하고 박정희. 아. 그다음에 이쪽에서 노무현하고 그러니까 김대중이죠. 예. 꿈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왜 그 진보 진영에서 그랬죠. 어떻게 독재자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그런 비난이 나올 수도 없어요. 비판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정리가 깔끔하게 끝났거든요. 자기가 거의 그냥 뭐랄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예. 땅에서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면 저기서 비판하고 이러면 못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이제는 뭐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딱 참배를 해가지고
보수층을 안심시키는 거죠. 네. 내가 뭐 앉아가지고 뭐 정치보복이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나 통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딱 내고 있는 거죠. 교수님 철까지 챙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 철이 뭐예요? 박태준 묘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니까 신호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층이 이재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제 심리 내지는 더 심하면 그 비토 심리 있잖아요. 예. 그걸 완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거기다 또 있죠. 이른바 보수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윤여준. 영입을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가겠다는 거죠. 우클릭해서 막 가도 된다. 아. 이쪽은 결집이 끝났고 중도층까지 결집도 끝났고 그다음에 보수층까지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이 어떤 층이겠습니까? 보수층 중에서도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층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국힘한테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아니 저래놓고 아직 반성을 안 하네? 이 사람들한테 치고 들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정규재하고 누굽니까? 조갑재. 아. 만나잖아. 제재. 만나잖아. 정규재 조갑재. 이 두 사람이 아주 정통적인 보수 농객이고 예. 이 두 사람 만나거든. 만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했던 얘기가 바로 뭐냐. 이건 보수가 아니다. 계엄하고 말이지. 탄핵에 반대하고 이건 보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 만나가 자기 편으로 딱 끌어안아준 겁니다. 그랬더니 정규재가 뭐라 그래요. 수락연설. 출마 선언문 그 수락연설문 딱 예. 뭐라 감동적이다. 언어가 좋아졌다.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줬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탄핵 찬성, 계엄 반대 이런 그러니까 상식적인 스탠스에 서 있는 보수층까지도 끌어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압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정치의 정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석대로 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일부 보도가 나온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김상욱 의원 영입을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보셨습니까? 그런 측면이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상징성은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힘 내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상욱 출당시킨다 뭐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민들이 딱 볼 때 이거 뭐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갖는 입장이 상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상식을 가진 사람을 국힘에서는 쳐내고 예. 처벌하고 민주당에서는 끌어안네? 지금 영입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다라는 게 글쎄요. 그 본인한테 썩 좋지는 않고 모르겠습니다. 워낙 국힘의 분위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국힘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마지막 결판이 남아 있거든요. 그걸 보고 결정할 겁니다. 아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국힘이 아직까지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한동훈이 당선되거나 한동훈이 뽑히거나 이렇다면 한번 싸워볼 만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남을 거고 그것마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아마도 희망이 없으니까 아마 그때는 떠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직 글로 넘어가기는 좀 약간 이르다 시기가. 예. 느낌이 좀 들어요. 정말 이 상황은 교수님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압승을 할 때보다도 더 기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그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개엄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 그다음에 지난 4개월 동안 뭘 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전환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막 격앙을 한다 하더라도 당이라고 한다면 지도부가 가가지고 올바른 스탠스에 자기 지지층들을 올바른 스탠스에다가 놓도록 그들을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설득하면서 끌고 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4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잘못된 지점에다 묶어놓은 거잖아요. 가망 없는. 탄핵에 인용될 거라는 건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8대0 될 거라는 거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반대하는 그러니까 아무런 목표도 없는 아무런 가망도 없는 그런 지점에다 자기 지지자들 잔뜩 모아놓고 거기서 뭡니까? 그때가 지금 막 분노를 터뜨릴 때입니까? 아니죠. 그 언제 터뜨려야 되는 겁니까? 본선에서 터뜨려야 되거든요. 지금 대선이 있는데 그때 완전히 끌었다가 쫙 가라앉았거든요. 이거 다시 잘못된 지점과 잘못된 시점에 지지자들 격앙시켜서 자기들 갖다 기득권을 유지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막상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스탠스 바꾸는 게 힘들다란 말이에요. 잘못된 지점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일로 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얼마나 쉽겠습니까? 어렵죠.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 열정들. 그게 다 지금 다 압력밥솥 한번 탁 했거든요. 쫙 힘 빠졌어요. 그거가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계속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점과 올바른 시점에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뭘 판단합니까? 당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만 생각한 거예요. 기득권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거기 편승해가지고 엉뚱한 지점에 가망 없는 지점에다. 그래서 결국은 폭발했는데 허탈해진 거잖아요. 허탈해진 사람들이 다시 결집 열정이 올라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번 경선에서 국힘 지지층 중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번 경선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안 갈 것이다. 그 아장이 안 갈 21.7%. 20%예요. 20%가 네.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된다. 예. 올바른 지점에다가 결집을 시키고 그다음에 설득을 해가지고 올바른 시점에 그걸 분출시키게 그 에너지를 분출시키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때를 놓쳐버린 거죠. 교수님 게시판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대선일이 가까워지면 조금 양자 대결에서는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금 성산 있게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심으로 두려운 마음에 여쭤봅니다라고 질문을 일단은 하시고요. 네. 1대1 구도로 가게 되면 이건 좁아들 겁니다. 줄어들 거예요. 격차는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면 그 참패를 하는 거고 한 자릿수 안쪽으로 붙으면은 또 해볼 만한 거. 아직 한 달이 남아서 예. 한 달이 남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데 내가 볼 때 가능한 유일한 드라마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탄핵 반대한 세력들이 패배하는 거.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죠. 이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당의 지휘부 또는 지도부, 당의 노선이 앞으로 달라질 것 같다라는 희망을 줘야지. 그런 또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가 딱 나올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탄핵 반대를 생각한다면 탄핵 반대가 지고 탄핵 찬성이 우세하게 된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연대하는 것도 가능하면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한독수가 되잖아요. 한독수가 되면 이준석은 거의 못 들어가요. 이준석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지금 자기 정치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명확한 입장을 취했거든요. 개헌 반대, 탄핵 찬성. 그때 표결까지 다 했고. 그랬는데 한독수 윤석열 시즌2인데 거기랑 빅텐트 치러 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준석은 그걸 바랄 거예요. 오히려 그 한독수가 나오는 거를. 한독수가 나오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신나는 거거든. 최소한 어떻게 윤석열 시즌2 어떻게 찍어줘.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준석을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같은 경우에 막 10% 근접한 지지율만 얻어도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혼자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오히려 그걸 바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동훈이 됐다라고 한다면 애매모호해지죠. 왜냐면 한동훈 확실하게 뭘 했습니까? 탄핵에 반대했거든요.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했죠.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의결까지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갖고 있는 선명성이 비교적 뭐 하는 겁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둘이 이제 일치해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독수가 되는 걸 더 바라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준석을 다시 끌어들여야 돼요. 당으로. 왜냐하면 세대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세대 교체가 딱 돼야 되는 거고 사실상 이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한 게 이준석 대표를 내치면서 당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친윤 세력들이 이준석을 대표를 내치고 그다음에 한동훈도 내쳤잖아요. 계속. 근데 김기현을 안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분석됐거든요. 여기에다 종지부를 딱 짓는다는 상징성을 보여줘야 되고 보수가 재건을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자재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준석이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에 뭐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건 있다 하더라도 보수 재건을 위해서 그나마 좀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당의 개혁을 주도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후보 단일화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국힘이 이준석한테 사과를 해야죠. 쫓아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준석이 자기의 명분을 갖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보수의 미래를 다시 꾸릴 수 있게끔 그다음에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겼던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국힘이 더 젊어 보였거든요. 민주당보다. 민주당 세대 교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대 교체라는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같이 가는 그림. 예.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뭐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근데 한독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고 아마도 이준석은 아마 독주할 거고 또 그 독주하면서 오히려 얻는 게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10%까지 딱 가고. 아. 어. 본인이 그러고 나서 대선 이후에 그 다음 기회를 볼 것이다. 네. 이준석은 네. 준스톤입니다.